오늘 이제 술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은 이제 오늘 메인은 술 중에서도 이제 전통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술이 우리나라 문헌에 나오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술로 인해서 태어나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힌트 드릴게요. 알아서 태어났습니다. 박혁거세요? 주몽? 네, 주몽입니다. 네, 주몽입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이승유의 제왕운기 보면은 하늘에 아들이 이제 해머수가 내려왔죠. 근데 강혜신, 하백의 딸들이 있었는데 해머수가 그 세 딸에게 수작을 부립니다. 네, 수작을 부려서 그중에 유아 부인이 해머수에게 마음이 끌리죠.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태어난 것이 바로 주몽입니다. 네. 도대체 그러면 해머수와 유아 부인은 어떤 술을 마셨을까? 어떤 술을 마셨을까? 제민요술이라는 1500년 전에 쓰여진 중국의 농업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민요술이라는 책에 여름에 빚는 하계명주라는 술이 나와요. 계명? 계명주. 예. 여름 하자에 닭개자에 울명자입니다. 닭이 우는 술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저녁에 술을 빚으면 그날 밤 또 그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완성이 되는 술입니다. 오, 그런 술이 있습니까? 네, 술 중에 근데 인스턴트. 가능할 것 같아요. 날이 더우면 맞습니다. 하룻밤이면 맞습니다. 익을 수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여름은 발효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원데이 술, 네, 인스턴트 술, 즉석 술. 그러면 네, 지금의 어떤 술하고 비슷할 수 있을까요? 감주 형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해머스와 유아 부인이 마신 술은 감주가 아니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술들이 좀 어떻게 빚어지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이렇게 식힙니다. 뜨거운 밥이 들어가면은 다 쉬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룩과 물을 넣어서 이렇게 버무리죠.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막걸리부터 나오게 되고요. 좀 더 기다리면 이렇게 약주가 나오게 되는 거고, 불을 통해서 술의 알코올만 뽑아내면은 소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들은 이런 증류액이 넣고 이거를 몇 번이고 증류해요. 이거를 연속식 증류기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순도 95% 이상의 순수한 알코올만 나와요. 아. 네. 그러면 얘를 감자를 쓰건 얘를 고구마를 쓰건 뭘 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은 농산물, 잉여 농산물로 빚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마시는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입니다. 이게 소문에 의하면 네네. 그 소주가 어느 소주에 담긴 병은 굉장히 맛있고 네. 어느 병은 굉장히 쓰기만 하다. 네네네. 이런 같은 소문을 브랜드인데. 네, 들은 네네. 적이 있는데 네네. 이 말은 사실인가요? 같은 초록색 병에 든 소주라도 지역마다 때때마다 맛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소문에 의하면 뭐냐면 가끔씩 들어가는 조미료량이 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조미료가 뭉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뭉쳐져 퐁당 들어가 버리면은 달다. 소주 먹을 때 막 흔들어가지고 네.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톡 해서 아, 네네네. 이게 조미료를 풀려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오승훈 씨는 조미료를 풀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소주는 다 이렇게 스크류캡이잖아요. 그 전에는 맥주 떴을 때 이렇게 떴죠. 그 전에 뭐였느냐? 코르크막이었어요. 네, 코르크막에서 나무 껍질 떨어지죠. 네, 그래서 툭 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흔들어주는 건 뭐냐? 조미료가 잘 섞이라고. 네, 그런 이건 설입니다. 어디까지? 설입니다. 네. 소주라는 이름의 이 기술, 증류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혹시 감이 좀 오십니까? 유럽. 러시아, 예, 몽골? 유럽, 러시아. 이수강의 지복 유설 보면은 소주의 기술은 몽골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러면은 몽골이 언제 우리한테 전례를 해줬느냐?
고려시대 원간섭기가 있었죠. 아, 원간섭기가. 그때 당시에 몽골이 일본 원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병참 기지를 세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동, 개경, 제주도, 하포, 용산 미군 기지 근처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 지역에 원래부터 외국 군대가 주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소주의 시작은 이 네 곳 중에서 바로 아마 제주도일 것이라고 봐요. 제주도가 왜냐? 병참 기지도 있었지만 몽골의 탐라 총관부도 있었죠. 탐라 총관. 결국은 원 토착 세력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또 제주도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몽골의 지배를 받는다고 봐요. 근데 최영 장군이 와서 마지막 목호의 난이라고 하는 제주 토착 세력민과 이제 싸우면서 그 난을 진압하면서 이제 제주도는 하나의 이제 독립된, 그러니까 고려에 복속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주도 말 중에서는 아직 몽골어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제주도 가시면은 쉰다리라는 술이 있습니다. 쉰다리. 네. 그래서 아마도 소주의 시작은 제주도가 아닌가. 소주 하면 안동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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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그 지역에서 발달하게 된 또 이유가 있나요? 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안동에도 병창 기지가 있었죠.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공민왕,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오죠.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안동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다시 홍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안동이 대도호부, 큰 도시를 지키는 마을이다, 이런 이름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힘을 얻고 하게 되는데, 왜 소주가 안동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 쌀 1kg를 가지고 우리가 소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소주가? 글쎄. 아니 요만큼? 실은 한 200ml, 300ml. 네. 부자였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빚을 많고 만큼. 시킬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안동이 자연스럽게 소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술이 맛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격을 나타내는, 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빚죠, 어머님들이. 또 종갓집은 심한 곳은 1년에 50번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이 빚는 그 술 문화가 조선시대에 이제 꼽히게 돼요. 아, 맞아. 안동 장씨가 쓴 음식 조리서, 음식 디미방이라는 것입니다. 디미방은 맛을 알아가는, 지미입니다. 맛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한 150종류 정도의 음식에 대한 레시피가 있는데 그중 50개가 술이에요. 어떤 술이 있느냐? 일일주, 잠깐만요, 원데이 술 이게 있고요. 3일주도 있고요. 그리고 찹쌀소주, 밀소주,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100가지 꽃이 들어갔다는 백화주라는 것도 가주. 그래서 가주였구나. 아름답죠. 예. 실은 백이라는 것은 정말 100가지를 넣었다는 게 아니고요. 100가지 꽃이 들어갈 만큼 완벽한 세상의 모든 꽃을 다 넣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술들 보면은 백일주라는 술들이 많은데 100일 동안 숙성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완벽하게 숙성을 시켜줘요. 이런 뜻이죠. 또 하나 있어요. 이런 한글로 된 조리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방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이 주방문이에요. 술 빚는 방법. 왜 그럴까? 술을 빚는 게 그만큼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술을 섭렵했다면 음식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술에 대한 특성이 있죠. 봄에는 진달래 따서 넣고, 여름에는 연꽃을 따서 넣고, 봄이 막 시작되려면 매화꽃을 따서 넣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계절성을 나타내는 술이에요. 그래서 술 보고 봄이 왔구나, 여름 술이 나왔구나. 상상만 해도 그렇죠.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디 초대를 받아서 네. 이화주라는 걸 먹었어요. 네네네네네. 이게 요거트처럼 근데 네네네.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디저트 스푼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떠먹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한 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런 술이 되나요? 우리가 보통 술을 빚을 때 보통 뭐 밥으로 많이 빚는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 술은 떡으로 빚습니다. 네, 술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와인을 보면 와인 품종에 따라 다 술맛이 달라진다 하잖아요. 우리는요, 죽으로 빚느냐, 밥으로 빚느냐, 떡으로 빚느냐 완전 달라집니다. 네, 죽으로 빚는 게 가장 과실량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고두밥, 밥으로 짓는 게 좀 더 날카로운 맛이 나고, 떡이 약간 중간 형태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화주는 구멍떡이라 그래가지고 도너츠 모양의 떡을 쪄서 그대로 만드는 술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좀 아까 뭐라 떠먹어야 되는 술이에요. 고체예요. 그 말은 뭐냐?
물을 물을 넣지 안 않아요. 넣는. 아. 그래서 떡을 넣고 치대야 돼, 이렇게 밀어야 돼. 한 번 해봤어요. 2번 다시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요거트보다 훨씬 더 찐득한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힘들거든요. 이렇게 치대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가. 예. 그렇게 귀한 술이 있어서 딸내미가 시집갈 때 주기도 하고 사위가 올 때 주기도 하고 발효 기간을 짧게 하면은 알코올 도수가 지극히 낮아요. 근데 이화주잖아요. 배이자 꽃화자. 배꽃이 필 무렵 빚어서 마신 술이었어요. 그것도 계절을 알 수 있는. 맞습니다. 봄이죠. 예. 자, 근데 이렇게 술이 너무 귀하죠. 너무 힘들죠. 아무나 오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우리가 높은 분들이 발렌타인 신년만 마시면 우리 상대적 박탈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예. 그래서 나온 것이 금주령인 거죠. 예. 금주령. 129번이나 금주령이 있었어요. 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허점이 있었어요. 술을 직접 빚어서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아픈 사람들, 예. 그러니까 약으로 썼다. 예. 이런 경우는 많이 이해를 해주고 처벌을 잘 안 받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용지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 때 이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세종이.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금주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막걸리만 먹은 사람만 잡히냐? 예. 당시에도 세도가들은 먹고 안 걸렸던 거죠. 서민들만 걸렸던 거예요. 유전무죄, 유전유죄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 막걸리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끝판왕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술 먹지 마.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였죠. 영조가 너무나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었던 왕이래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는다는 조차도 잘 챙겨 먹었고 또 재위 기간이 52년 정도. 예, 오래 사셨잖아요. 네, 예, 예. 최장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50년이 금주령입니다. 실은 이제 이 금주령을 진행하다가 그 윤구연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술단지가 발견이 돼요. 병마절도사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그걸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영조가 한마디 하죠. 죽여라. 진짜 술 먹었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조가 정말로 술을 안 먹었느냐? 조명겸이라는 신하가 영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상간에 떠도는 소문이 선왕께서 술을 드신다는데 예, 부디 조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영조 얘기하죠. 내가 소주를 먹는 소문은 있지만 내가 마시는 건 소주가 아니고 오미자차다. 예, 그래서 영조 때는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주막에서 술을 못 파니까요. 근데 그걸 다 풀었던 왕이 있죠. 다 풀어놓은 왕. 금주령 다 필요 없어. 마셔도 돼. 손자였던 정조. 정조죠. 정조는 굉장히 남성다우기도 했고 술도 좋아했고 실은 담배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술을 주고 취하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내지도 않았대요. 제일 싫어하는 상사 스타일이에요. 차라리 영조가 나아요. 이렇게. 네. 제발 제일 싫어. 영조가. 예. 집에 보내주세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먹는 술, 그러니까 와인이나 맥주에 알코올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알코올이 들어있구나. 악마의 음료다. 이런 문화가 커지면서 미국에서 금주령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미국의 금주령이 일어나게 된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은 당시에 미국에서 맥주를 빚던 많은 사람들이 출신이 어디였냐면 독일이었어요. 당시 1차 세계대전 이제 막 끝날 막 이때였거든요. 독일이 적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면은 다 독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주령이 있었는데 밀주가 생기죠. 근데 그 밀주가 정확한 루트가 없고 막 만들다 보니까 공장용 알코올 갖고 팔기도 하고 그게 안 좋네. 메탄올이죠. 눈이 멀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는 게 다 음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다 1층에 있던 바들이 지하로 지하로 내려가고. 요즘은 그 문화를 더 살려서 예. 히든바라고 책 하나 딱 보면 문이 쫙 열린다든지.
banana split for my 앞에는 꺼짐에 들어오면 바라든지 네, 그런 히든바들이 이런 미국 금주령 시대에 문화적 영향을 받은 유산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6.25 전쟁을 잘 보면요. 이승만 정권에서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 후퇴를 거듭하죠. 맨 처음에 수원으로 갔다가 천안 갔다가 대전 갔다가 그다음에 대구를 거쳐서 부산에 임시정부를 마련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 거점마다 살림을 거기 마련하고 거기 살게 돼요. 살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냉면집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고유기술이 있는 편이잖아요. 흥미롭게도 평양냉면집은 이승만의 후토로에 따라서 냉면집이 많아요. 네. 대신 저 서해안 라인은 뭐가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서해안 라인. 예. 이북 사람들이 이동하신 곳에는 냉면집이 생기고 서해안 라인에는 중국집이 많이 생겨요. 산동성이랑 가까워서? 맞습니다. 역시 차오루 씨가 정확히 아시네. 추구초심이라고 자기 고향이 보이는 쪽에 아무래도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화교 많죠. 평택, 송탄 거기 다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5대 짬뽕 이런 데가 다 그런 데 있어요. 목포, 군산.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거처와 사람의 어떤 삶, 인문적인 것은 지리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해요. 정치, 지리, 인문이 서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 냉면집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 선생님이 평양 오리지널 냉면을 드셔보셨다고? 네네네. 저는 2002년도에 직접 평양의 옥류관에서 예. 우와, 평양냉면을 먹어봤습니다. 그때 냉면하고 좀 달라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 전에 먹었던 냉면들이 보통 오장동이나 예, 우리가 예. 그런 먹었던 함흥식 냉면 위주로 예. 또 자극적이었고 그렇죠. 또 MSG가 섞인 그렇죠. 그런 육수를 먹었다가 직접 평양의 그 냉면을 먹어봤는데 정말 밍밍하고 그러니까 구미에 안 맞으셨던 거예요. 네. 저도 선배님처럼 2002년도에 갔었죠. 그때 네, 갔었을 공연하러 때 가셨죠. 냉면을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냉면인지 뭔지라는 그런 인식도 없이 그냥 먹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최고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진짜요? 네. 역시 술꾼 아유 아닙니다. 역시 술꾼이구만. 그 전날 술을 드셨구만. 아니 그 밍밍하면서도 싱싱한 그 맛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가 겨자랑 뭘 넣고 해서 먹었어도 되지만 전 그 자체에다가 이제 평양에서 주는 그 밑반찬 네. 그거를 같이 먹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때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저한테는 평양냉면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에 중국에 갔다가 요리책이 너무나 궁금해서 조선 요리라는 책을 샀어요. 딱 펼쳤는데 맨 앞에 저런 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 딱 이름 박아가지고 그때 책에 있던 냉면이 저거 왼쪽 사진이에요. 냉면의 색깔도 좀 더 하얗죠. 메밀 함량이 높은 거예요. 지금 냉면은 더 검어졌죠.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화려하게 바뀝니다. 근데 저렇게 냉면이 쫄깃해진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90년대에 북한에서 표현하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당시에 감자도 보내주고 옥수수도 보내주고 많이 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북한의 요리 일꾼들 저런 데 복무하는 분이 북한 책에다 쓴 거예요. 제가 중앙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싶어 깜짝 놀랐어요. 장군님께서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을 얘기합니다. 냉면을 더 맛있게 하고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재료가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좋은 메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전분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냉면을 자꾸 먹다 보니까 저렇게 질긴 냉면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냉면은 김 선생님이 2002년도에 드셨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냉면. 그래서 흥미롭게도 지금 남한의 평양냉면이 옛날 평양냉면에 더 가까워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남쪽은 오히려 옛날 방법을 오히려 지키고 평양은 계속 변화한 거예요. 평양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나온 냉면은 확실히 굉장히 많이 변화된 냉면이에요. 이건 뭐죠? 이건 슈니첼 아닌가요? 네, 슈니첼 맞아요. 그죠? 네, 슈니첼입니다. 슈니첼. 슈니첼을 부르는 건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권에서 이탈리아에도 저런 요리가 있습니다. 꼬톨레테 알라 밀라네제 뭐 이런 요리도 있고.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저게 로스가스, 돈가스가 된 겁니다. 돈가스.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걸 칼로 썰어서 미리 나가서 젓가락으로 먹죠.
그러니까 반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반찬화 시켜요. 그러니까 서양 것을 받아들이되 자기네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1인자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뭔가 일제강점기 때 경양식집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경양식집이라, 일본 말로는 요쇼쿠라고 그럽니다. 요쇼쿠. 양식을 자기네로 만든 걸 양식집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우리가 일제강점기 받아들여서 80년대까지도 저런 집이 꽤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딱 오죠. 웨이터가 와갖고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졌는데 일본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밥으로 하겠어요? 빵으로 하겠어요? 물어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갔었어요. 선배랑 같이 갔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았어요. 선배는 한 번 왔었대요. 그래서 그 선배에 따라서 이제, 왜냐면 포크 나이프를 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룰을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먹지? 옆에 사람 눈치 보이는데 다 벽돌 칸막이에 있어.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샐러드를 마요네즈로 버무린 걸 갖다 주더라고요. 그 선배가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저도 안 먹고 있었어요. 그 웨이터가 숙련된 사람이면 이거 왜 안 드시냐고 해야 되는데 휙 가져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프를 가져왔어요. 오뚜기 스프 같은 거. 스프를 가져와서 딱 한 그릇 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선배가 안 먹여 저도 안 먹었어요. 그 지금 같으면 가져가지 마세요. 왜 가지고 물어볼 텐데 그때는 어수룩해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돈가스 가서 먹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선배가 울상인데 왜 그래? 스프 돈가스 오면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웨이터는 코스니까 코스 요리라는 것이 개념이 그 당시 없었어요. 개념이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우리는 찬을 한꺼번에 다 먹는 그런 예. 시스템에서 한 번에 갖춰놓고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게 바로 그 경양식의 추억입니다. 돈가스 그 대중적인 그 요리 될 수 있었던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소개팅의 명소가 있습니다. 소개팅? 예, 경양식 집은 소개팅? 예, 저기서 소개팅을 하거나 제 지금은 재밌겠다. 파스타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돈가스. 예, 옛날은 돈가스 집에서 경양식. 벽돌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왜 돈가스예요? 스테이크나 이런 거 파는 데는 너무 비싸서. 약간 그 서양식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어서 지금의 카페나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하고 저기 우리 처음 돈가스? 만났는데 희준 씨 우리 막걸리 돈가스? 지짐이랑 먹을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When I take a song, I play your musical disco. No, no way to run, cause I'm gonna tell it to you. Good gosh. Rhythm and blues, musical this you could never refuse. Tell about it. Burn shock. Stop. 노포는 일본 발음으로 신이사라고 하고 오래될 노자에 가게 포자를 써요. 그러니까 식당만 노포가 아니라 오래된 가게는 다 노포거든요. 노포. 근데 우리나라도 노포에 대해서 이제서야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식당들이 한 50년 돼도 힘드니까 그냥 때려치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식업을 한다는 게 자존심과 이런 것에 대한 기술을 내가 오래 해서 이것이 노포라는 개념이 좀 없었어요. 일본은 이를테면 1000년 된 떡집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식당이 뭐 16대째 이런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대를 하거나 또는 그것이 천직으로서 받아들이는 감정이 한국엔 좀 부족했어요. 우리는 그걸 약간 천하게 보기도 했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포가 적은데 그래도 100년 가까이 이어온 노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두 분의 모습을 꼭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왼쪽에 계신 분은 냉면과 북한 음식을 파는 집인데요. 김지혁 선생이십니다. 우측에는 소갈비를 구워 파시는 집에 맛있겠다 저거. 박준규 선생이십니다. 근데 노장께서? 입사 이를테면 60년 차. 우와. 어떤 한 회사를 60년 다닌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정년이 돼서 나가죠. 그러나 식당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기술이 있으니까. 네, 기술이 있고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식당은 영세하고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의 존재 가치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계셔서 더 식당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식당이 몇 년도냐면 40 몇 년도, 30 몇 년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80년, 70년씩 된 식당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리사라고 안 하고 셰프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우리나라 제일 많은 셰프가 누구게요? 제일 어떤 많은 특정 상호의 셰프 중에 제일 많은 분이 김밥의 아주머니. 그분들 김밥으로서 완벽한 셰프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맛있게 말해요. 맛있어요. 근데
1,500원, 2,000원이잖아요. 네. 1,500, 2,000원짜리를 만들면 뭐라고 부르냐면 참모라 그래요. 그분들은. 참모라고 부르고 2만 원짜리를 팔면은 셰프라 그래요. 저는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셰프라고 하든가 다 참모라고 하든가. 근데 참모라 말은요. 궁궐에서 일하는 부엌 일을 도와주는 일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계급이 노비 계급인데 그분들의 직책이 참모였어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대장금이요. 예. 장금이. 예,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여성 요리사의 지위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거 뭘로 알 수 있냐면요. 한식당이든 일식당이든 여자 참모님들, 여자 요리사들 보면요. 평생 조리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본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식 조리복은 이슬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인식 부족. 일부러 그렇게 천대하려고 준 건 아니지만 실제로 대우를 못 받는다는 뜻이죠. 조리복을 그분들에게 지급하고 그러지를 잘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공짜로 준 거, 처럼에서 공짜로 준 거 그런 걸 그냥 입고 일하세요. 평생.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가 요리사라는 자각이 없어요. 노동자이면서 요리사면서 나도 셰프야 이런 자각이 없어요. 그 일을 4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고 그분들에게 자리를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그래 욕을 많이 먹어요. 500원 더 내고 식당의 위생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야 500원이 돈이 어딘데 그걸 어떻게 더 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위생적이라는 건 위생은요 결국은 돈이에요. 너 더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500원 올려주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5,500원, 6,000원 밥값이 아니라 6,500원을 받으면 그게 위생 비용이 염출이 돼요. 그러면 바닥도 한 번 더 닦고 요리사들 옷도 한 벌 더 맞춰줄 수 있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가 나쁘니까 그걸 못 해줘요. 그러니까 위생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내막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식당 가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상에다가 수저를 못 올려놔요. 맞아요. 결벽증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컵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제 친구가 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뚝배기에다 올려놔. 그럼 소독된다 임마. 그래서 올려놓은 뚝배기에다 올려 이렇게 제가 밥 먹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소독을 시켰더니 누가 그래? 야 제사 지내냐? 재수 없다 그래요. 음식 그릇에다 수저 올려.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했더니 다른 방법을 썼어요. 휴지를 말아서 티슈를 말아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씩 웃더니 야 거기 형광물질이 있대는데. 그래서 숟가락을 하나 더 꺼내서 엎어서 딱 올려놓으면 딱 사이가 딱 떠요. 저렇게 썼더니 저건 또 뭐가 문제냐면 식당 주인이 싫어해요. 그러죠. 야 너만 유별나? 너만 숟가락 2개 써? 미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뭐요? 너만 숟가락 2개 써? 미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들고 있는 저게 접니다. 아이고. 들고 있죠. 저것은 위생을 좀 재밌게 보자고 한 것이지만 위생이 좋아지려면 저분들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피곤해서 못해요. 저는 오후 3시에 식당 가서 밥을 못 시켜요. 3시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 좀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네. 계세요? 이러면 갑자기 저 테이블 뒤에서 사람이 누가 맞아. 아줌마 맞아. 누워서 이렇게 쉬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밥을 어떻게 달라고?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건 못 하는 거예요.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 켜놓고 손님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런 식당들이 없으면 우리들 밥 먹을 때도 없잖아요. 맞아. 실제로 가서 먹는 식당이 우리가 스테이크 썰러 얼마나 가겠어요? 저런 밥집이 훨씬 많이 가죠. 저런 밥집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주고 어느 정도 내용도 담보되고 저분들도 일한 만큼 가치를 받고 휴식을 보장돼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고 상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으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닌가요? 음식 한 그릇 먹을 때 같이 먹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런 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아니겠어요? 네, 맛있는 음식은 꼭
칼로리와 미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이 뼈대처럼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밥 먹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예.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 또 점심을 먹잖아요.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늘 점심 혹시 결정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몸살기가 오늘 생겨서 또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샤브샤브가 땡기더라고요. 저 아까 서태환 씨가 중국집 얘기해갖고 짬뽕을 너무 먹고 싶은데. 나는 지금 짜장면 지금 아까 중국 얘기니까 너무 확 와닿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버릇처럼 밥 먹자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결정은 메뉴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CF를 한번 봤었는데요. 어제 한 밥맛이 맛있어라는 CF가 있더라고요. 즉석밥 광고인데 그거 보면서 왜 저거를 저렇게 광고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밥이 너무 맛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즉석에서 한밥처럼 전자레인지 돌려서 나오니까는 그걸 맛있게 느꼈던 거죠. 방송이나 아니면은 매체에 보면은 밥도둑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매체 글을 쓰면서 가끔 쓰는 표현이 얘는 정가 17법, 뭐 정가 5법 이런 식으로 해서 밥도둑의 강도를 늘렸다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노포의 설렁탕인데요. 뭐 수육이라든지 국물이라든지 소면이라든지 같이 나온 김치나 어느 거 하나 빠질 게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밥이었어요. 밥이 스테인리스 공기에 담겨서 뚜껑에 담겨 있고 그게 온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한두 시간 사이에 밥은 숨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뚜껑 안에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갖고 안에가 축축하죠. 그래서 이런 밥을 먹다 보면은 가끔씩 제가 붕어가 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떡이 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로 제가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밥을 먹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만 최종적인 밥에 대해서는 누구나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먹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게 맞다 보니까는 우리는 항상 제값 주고 밥을 먹으면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항상 뒤돌아서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게 제 생각으로는 그게 밥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밥에 대해서 신경 쓴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춘천에 가면은 닭갈비집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밥 주세요 했더니만은 잠시만요 하더니만은 밥을 푸더라고요. 이 김 포글포글 나는 밥을 이 닭갈비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은 식당을 고르는 첫 번째 원칙은 밥을 퍼주냐 아니면은 안 주냐. 이 반찬하고 국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께서는 어떤 품종의 쌀을 평상시에 드시고 계신지. 제가 주로 선택하는 거는 이제 반찹쌀계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맵쌀 있고 찹쌀 있잖아요. 그 중간이거든요. 밀키킨이라는 품종, 그다음에 백진주, 골드킨 3 이 세 가지 품종을 먹는데요. 백진주 같은 경우는 안동 지역에서 나와요. 쌀이 되게 작고 하얀데 하얘갖고 백진주거든요. 밀키킨 같은 경우에는 철원지방하고 충남 홍성, 전남 보성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육종된 것 중에서 골드킨 3라고 있어요. 얘는 히말라야 재래종하고 우리 쌀하고 육종을 한 거거든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요? 이게 그 주방에서 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밥 냄새가 거실 너머까지 넘어서 와요. 근데 저 좋은 쌀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싶어도 저게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좋은 쌀을 가지고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쌀을 골라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품종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품종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정 일자예요. 도정 일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쌀은 도정하고 나서부터 보름 지나면은 산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도정 일자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장 단위입니다. 저는 10kg짜리 쌀을 잘 안 사요. 5kg짜리나 4kg짜리를 삽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갓 도정해서 한 보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뭐 가족이 많거나 많이 드시면 제가 권유하는 사이즈는 10kg짜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장마 때가 되면은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벼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해가 넘어서 더위를 맞기 시작하면은 미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쌀이 갖고 있던 힘이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 때가 되면 10kg짜리 드시던 분들은 5kg 정도로 줄여갖고 자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우. 되게 좋아하시죠? 아, 기가 막히죠. 쌀밥과 국. 가장 좋은 궁합이죠. 쌀의 밥. 예.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낮에 소주 없이 이 고기만 구워서도 잘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지방과 탄수화물의 궁합은 최고의 궁합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마블링이 좋은 거를 먹게 되면은 다들 이제 시각적으로 우선은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마블링이 하나도 없죠. 예. 황소고기예요. 황소요? 황소, 네. 수수. 근데 영화 그 원앙소리 있죠. 원앙소리 보면 소가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런 소들은 되게 질기죠.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고기는 대부분 황소였지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네. 대부분 암선이 이제 새끼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잡고 대부분 파는 고기들이 숫소 네. 고기들을 많이 팔아서 지금도 그 기억이 좀 있는데 한번 고기를 먹거나 굽거나 이러면 그 육향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진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은 앞전에 봤던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딱 보면 질길 것 같죠. 근데 하나도 질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국 다니면서 많은 소고기를 먹어봤지만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가 이 고기거든요.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또 연하고 특유의 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황소고기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황소를 먹게 되면은 그 전에 먹었던 고기랑 이 고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는 맛에 있어서는 뭐가 최고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따라서 이 최고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 네. 아니, 근데 되게 마블링이 좋았던 고기가 아니어서 막 되게 막 빨리 먹고 싶고 그런 건 좀 없네요. 왜냐면 아까 마블링이 너무 없어서 황소고기는. 갖고 온 거는 그래도 마블링이 참 좋네요. 황소고기 중에서도요? 네. 이거는 진짜 저 정도면? 황소계의 툭불 정도? 네. 네. 나는 반대로 마블링이 심한 거는 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그 한우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별 차이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먹어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마블링이 좋은 것들은 눈이 먼저 먹거든요. 근데 예. 황소는 코가 먼저 먹어요. 향이 그렇게 좋아요. 향이죠. 예. 다 고기만 보고 있네요. 뭔가에 홀린 것 고기만. 예. 오늘은 유니 셰프가 어쩌다 그런 셰프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저 시식을 위해서 나오시겠습니까? 아, 예. 아우. 한번 시식을 좀 해보시고. 죄송합니다. 역시 이 향이에요. 그죠. 이 향이에요. 향 되게 좋다. 이 향이야. 이게 고기야. 뭔가 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네. 와. 아, 진하네요. 드세요. 야 진짜 오래간만에 먹어요. 자, 한번 드셔보시죠. 어떠세요, 서태화 씨? 그러니까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어릴 때로 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이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마블링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질긴데요. 그죠? 부드러워요. 고소해요. 네, 그래요. 네. 그 기존에 제가 이제 막 좋았던 마블링보다는 기름이 더 적어서 그런지 고기 맛으로 완전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씹으면서 그냥 입안에 그냥 고기 이게 빵 느껴져요. 예. 난 고기야 이게 예. 그냥 입안에서 빵 느껴지는 게 뭔가 막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질기지도 않은데 예. 이 입안의 풍미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럼요. 그리고 육질이 확실히 뭔가 약간 딱 봤을 때 약간 질긴 느낌이 있긴 한데 또 씹었을 때랑 그래 맞아 맞아 씹는 맛이 있잖아요. 씹는 맛. 네. 씹는 맛. 그래서 그냥 목으로 넘기고 싶지가 않아요. 좀 더 그러니까요. 오래오래 갖고 있고 싶어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영희철수 분들 땡 잡으신 겁니다.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우리 맛없다가 다시 얘기하자. 나만 먹을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야 돼. 이거 뭐냐면은 설도예요. 설도가 어디냐면은 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엉덩이 쪽 있잖아요. 엉덩이 쪽을 감싸고 있는 살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불고기감 주세요, 아니면은 국거리 주세요 이러면 이 부위를 써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먹냐면은 스테이크로 먹습니다. 이 스테이크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으면 좀 질겨요. 근데 이거를 김치 냉장고에다가 한 진공을 해갖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숙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그 체크 스테이크 못지않게 되게 맛있어요. 요것도 어떻게 공유했냐면 산지 다니면서 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해도 되겠구나. 그래갖고 집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진짜 맛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좋냐면은 보통 우리가 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데 가서 사면은 100g에 한 18,000원, 뭐 17,000원 그래요. 근데 얘는 6,000원이면 사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뭐까지 해봤냐면은 육포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육포를 만든다고 하면은 간장치라고 뭐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도축해서 소비처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간장이나 다른 그 한약재 갖고 향을 덧칠해 갖고 그 향을 지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냉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그 건조기에다가 한 65도씨 세팅해 놓고 한 12시간, 6시간만 걸리면 진짜 육포가 돼요. 근데 육포가 되면 되게 속상해요. 왜냐면 제가 1kg를 넣었는데 나온 거는 한 250g. 그래서 육포가 비싼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소고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등급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